네, 오늘은 K배터리 좀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하면서 또 관련 종목들의 상승도 눈에 띄는데 최근에 또 고점 대비 한 10%, 15% 내려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배터리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었고 가장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의 뉴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혼다와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왜 하필 혼다일까? 그리고 같이 합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로 인해서 어떤 기대를 노려볼 수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사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네. 혼다를 볼 때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이 네. 합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만큼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속도를 내는 기업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혼다가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이 손을 잡는 것 같은데 규모가 보니까 5조 1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40기가와트 정도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데 아직 부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5년부터 파우치 배터리 셀 그리고 모듈 모두 다 생산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뭔가 2차 전지를 확보를 해야 전기차 사업으로 뛰어드는데 그에 걸맞는 파트너가 없을까. 근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모든 자동차가 일본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자동차 메이커가 있고 거기에 연결되는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했었죠. 그래서 모든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보통 일본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많다면서요. 아직까지 단조, 금형 이걸 통해서 수공예로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이런 아주 영세한 회사들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것까지 쭉 모아서 일본 자동차가 지금까지 장인의 정신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만큼 2차 전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 손을 먼저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그게 계속 얘기는 나왔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현실화되면서 단독 뉴스 아닙니다. 네. 혼다는 전기차 시장의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네. 이번 이슈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특히 LG 엔솔이 이제 국내에 있어서 완성 배터리 업체들의 그 3사 비교를 하면 여전히 그 파이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계속 탑 랭크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동종업계 대비 무슨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다 LG 엔솔에게 손을 뻗고 있는 건지, 네. 차별점 매력도 있을까요? 네, 혼다는 혼자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손을 내민 거고요. 그러다 혼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본 차가 아무래도 지금 기존의 HE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쪽에 강점이 있고 거기서 계속 키워왔고 게다가 수소 쪽으로도 살짝 가려고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좀 접고 그래도 대세가 지금 전기차 쪽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맞춰가야겠다라고 하는 트렌드에 편승하는 과정들이 지금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차들도 지난번에서도 계속 일본 차들의 미쯔비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도요타는 파나소닉하고 하지 않을까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이런 변화가 나왔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다란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 LG에너지솔루션의 강점은 그거죠. 글로벌 톱 10 중에 완성차 중에 8개를 다 공급합니다. 네. 그 정도로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8개 회사랑 다 공급하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파우치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원통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컴 이러면서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도 다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점들이 여기서 LG에너지솔루션의 강한 또 최근에 어떤 수주가 이어지는 배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차트를 보고 이 종목이 알게 모르게 계속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로써 한 47만 8천 원까지 장중에 올랐는데 이게 상장 그 처음에 보여줬던 하락의 한 저점 부근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8월 들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이 종목을 사들이고 있는데 네. 좀 전망이 지금은 많이 밝아진 편이에요. 처음에 LG에서 상장한 직후에는 실망이 컸다면 지금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구간입니까? 네, 그때는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거의 지나면서 지금 8개월, 상장한 지 한 8개월 가까이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조인트 벤처를 하면서 미국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는 게 다수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더 중요한 게 이제 영역들을 계속 확장하고 거기다 미국의 법안이 IRA가 통과되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우리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에서 생산한 것을 해야 보조금을 준다. 이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쪽으로 네. 나오는 측면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사는 거는 사고 싶어도 유통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하되 좀 더 사고 싶은데란 마음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연기금도 거의 공격적으로 사고 있죠. 네. 딱 두 가지 주체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런 변화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예정된 스케줄에 투자가 딱 끝날지.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2025년도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뭐 자재나 모든 게 다 공급돼서 거기에 딱 맞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예산 대비해서 한참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이것도 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요즘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유럽에서 전기차는 망했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보조금 안 줍니다. 네. 보조금을 왜 안 주냐면은 이거 보다 보니까 우리 유로존 내에 있는 회사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중국 차나 아니면 한국 차가 다 수혜를 보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끊었는데 또 하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전기차를 꼭 타야 돼?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했습니다. 충전하는데도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러면 이거 되느니 그냥 디젤 엔진 휘발유 쓰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효용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살짝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엔 본인들이 못하니까 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기차 운영 비용이 늘어나는 거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 또 다른 내모님인 이상형 이사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예, 아주 예. 이상형 이사님이 네. 지금 주식시장 그리고 뭐 전 세계 경제 뭐 자동차 시장에서 정말 화두가 되는 지역이 북미 시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고 미국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국내 배터리 완성 업체들도 다 지금 미국 쪽으로의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뭐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손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 배터리 3사들의 그 계획 그리고 지금 진행 사항 이렇게 되었을 때는 누가 조금 더 가장 속도가 빠른가요? 뭐 다 아시다시피 LG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 3사 예전에는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이었습니다. 네. 가자 유럽으로 하다가 가자 유럽으로. 네. 하다가 지금은 고고 웨스트죠. 그래서 반대로 그다음에 북미 쪽으로 더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유럽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전기차에 대해서 회의론이 나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산업이 끝난 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침투율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변화는 약간 이제 공격적이진 않은 것 같고 지금 이제 운영하고 투자했던 공장들 돌아가는 거 이제 지켜보는 입장 쪽에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은 벌써 GM과 공장이 3개입니다. 네. 네, 3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스텔란티스와 합작하는 거 1개, 또 자체적인 공장 단독 공장 1개, 원통형 공장 애리조나에 또 1개. 네, 벌써 몇 개입니까? 많네요. 6. 이거 뭐 하나 들어갈 때 그냥 저희가 조를 너무 쉽게 봐서 그렇지 뭐 하나 들어갈 때 보통 5조, 뭐 3조, 5조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다 투자가 들어갔는데 돈 많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선점을 하겠다는 입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거 갖고 되겠느냐?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약간 시장 분위기는 아직도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전기차가 그냥 승용차 관점입니다. 근데 앞으로 커질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과 연결된 트럭, 그러니까 무인 트럭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보통 동부에서 서부 가는데 트레일러 이렇게 크게 몰고 이분 인건비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의 1,000만 원이라면서요. 네. 네, 운임이. 근데 뭐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없애고 무인으로 가기 시작한다. 자율주행으로 가기 시작해서 그게 전기차 개념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것도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배터리도 모자라겠다. 그럼 또 어떻게 보면 상용화 쪽에서 상용 어떤 트럭 쪽이죠. 이쪽에서는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쪽도 계속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SK 온도, 포드랑 손잡았고 또 5조 투자해서 켄터키 테네시주
2개 또 건설하고요.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랑 합작해서 맞아요. 또 미국 인디애나주에 또 투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배터리 3사 세상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최소한 30조 넘는 투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 사항들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속도가 빠르고 범위도 크잖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럼 여기서 대장은 LG엔솔이니까 LG엔솔의 투자가 더 매력적일 거야. 아니 LG엔솔은 이미 많은 걸 진행했으니까 진행할 사항들이 남아있는 SK온이라던가 삼성 SDI가 더 룸이 열려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입장 쪽에서는 어디가 조금 더 그럴싸한가요? 보통 주식을 할 때 네. 대장주를 해야죠. 네, 그냥 주변주는 말 그대로 주변 시세 정도만 나옵니다. 대장주는 시세를 끌고 가죠.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네. LG엔솔 쪽을 더 보는 게 낫겠다. 오늘 마침 또 포드와의 이야기가, 혼다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볼게요. 국내 뭐 소재라던가 장비 업체들이 LG엔솔과 손잡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좀 수혜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로 이쁘게 작가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소재 쪽과 장비 쪽으로 많이 나뉘는데 보통 소재 쪽은 뭐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양극재, 음극재 모두 포스코 케미칼로 들어갈 것 같고요. 특히 양극재 쪽에서는 LG화학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전해질 또 동박 이런 쪽에서도 지금 SKC나 일진머터리얼즈 다 같이 들어가는 분위기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장비 쪽은 조금 복잡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전극, 조립, 화성 이게 다 전극은 그냥 절단하는 겁니다. 조립은 말 그대로 이렇게 또 코팅된 거 이렇게 다 만든 걸 이제 갖다가 셀 아니면 파우치 형태로 딱 만드는 거죠. 그리고 화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충 방전하고 불량품 없나 이렇게 서비스 확인하는 과정들이죠. 네, 그리고 이런 거를 다 모두 자동화, 공정화 시키는 게 지금 마지막에는 자동화 장비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면 자동화 장비가 가장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걸 통해서 또 수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미 많이 올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수혜로 또 더 강하게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하방을 또 지지해주는 역할도 나오겠죠. 이만큼 수주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흔들릴 때마다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살 수 있는 배경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알아두시고 아마 장비 쪽은 수혜는 봤는데 본격적으로 수주가 얼마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작년 매출액의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나와야 되느냐 보통 최소 50%는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한번 들어오는 게 확인돼야 어느 정도 이걸 깔고 또 다음 수주 나오고 하는 이런 회사의 선순환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주 잔고 확인하면서 장비 쪽은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표를 예쁘게 준비해 주셨는데 근데 이 소재 안에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너무 극명한 희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을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와 달리 왜 SKC의 경우에는 연일 하락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뭐 양극재, 음극재가 더 핫하다고 하지만 동박에서의 이런저런 모멘텀 갖고 있는 SKC는 왜 저렇게 주가가 밀려 있으며 이 포스코 케미칼과 SKC를 좀 비교해 보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SKC는 일단 화학 쪽이죠. 화학 쪽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요즘 화학주 경기 위축 신호 나오고 있는데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축되는 상황에서 네. 동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을 전이시켜서 P하고 Q를 볼 때 두 가지 다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게 반영이 되죠. 근데 지금은 P가 별로 안 좋습니다. 구리 가격이 하향화돼 있다 보니까 전이할 것도 없고 지난 분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그러면 매출액 자체가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 물론 이제 수치 효과, 숫자 노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오게 되면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 가격들이 반등할 때 나오는 거와 같이 적용해서 움직이는 게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현 시점 눈여겨볼 만한 배터리 관련주는 무엇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특히나 코스피 쪽으로 본다면 좀 대장주, 뭐 배터리 완성 쪽을 볼 수도 있을 테고 코스닥으로 본다면 소재, 특히 뭐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계신지요? 요즘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가장 큰 화두 두 개만 말씀드리게 되면 네. 첫 번째 리튬이 모자란다. 예. 중국에서요. 그렇죠. 예. 중국에서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관련된 기업 뭐 미리나노텍, 대보마그네틱 뭐 이런 종목들 다 강하게 움직이죠. 그중에 오늘 보니까 강원 에너지, 예, 이것까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어느 정도 생산이 안 될 정도로 공장이 좀 위축됐다고 하게 되면 다시 돌긴 하겠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쪽에서 계속 또 탈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는 더 체크를 해야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니켈도 자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켈 쪽도 일단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LG화학입니다. 네, 너무 안 같습니다. 네, 물론 반대로 반 정도가 또 화학 쪽이다 보니까 위축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아까 SKC가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앞서 보셨듯이 연극제에 들어가죠. 네,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건 우리가 챙기는 분위기 쪽으로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회사 중에 하나가 LG화학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위치상 이 정도까지 흔들린 가격대에서는 주가 위치상 네, 좀 적절하게 눌림목이 들어온 것 같아서 가장 좋겠다라는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학업황은 그래도 그나마 LG화학이 하는 쪽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익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쪽은 아닙니다. 가장 어떤 범용 화학 제품보다는 그나마 유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네. 또 경기 위축이 되든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는 품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거기서 번 돈 가지고 계속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소재 업체로의 변화는 계속 눈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LG엔솔의 이야기 그리고 배터리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민수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